신용이 너무 많아요. 10조나 돼요. 신용이 10조.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더 많죠. 거래소가 한 4조 2천억 원 되나요? 코스닥이 한 5조 5천 되고 해서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드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 근데 비드어서 투자를 하시면 결단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먹힐 수 있겠지만 그게 매번 행운을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저는 신용 쓰시는 분들 참 그분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 도대체 신용을 쓰십니까? 하고 묻고 싶어요. 당신은 주식시장에 돈을 벌러 왔습니까? 아니면 돈을 잃으러 왔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 당신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셔? 당연히 돈 벌러 왔지?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돈 벌러 왔으면 돈 벌 행동을 하셔야지. 돈을 왜 잃을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행동인가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다고 말로만 계속 효도해야지 해놓고 한 번도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간만에 가가지고 대판 싸먹고 오고 예, 말은 부모님 효도하고 싶다고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거 그거 참 아주 나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고 오셨으면서 왜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지 지금 신용으로 10조면 담보대출 받고 카드론 받고 스탁론 쓰고 미수 쓰고 뭐 한 20조 들어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한 5조 늘어난 거잖아요. 5조 6조 원까지 빠졌다 5조 원 늘어나니까 5조 원 늘어난 거예요. 음, 그러면은 한 10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죠. 두세 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훅 빠져버리면 겁나죠. 심리적으로. 코스닥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일자로 빠지죠. 일자로. 아침에 그냥 막 쭉쭉쭉쭉쭉 그냥 밀어붙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무섭죠. 이렇게 빠져버리면 다 손절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안심할 일은 아니죠. 이거 빠진 거에 대한 낙폭 반등 올라온 거죠. 이러다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빠지는 것이 뭐 코로나 사태처럼 막 확 빠지지는 않겠지만 불안한 심리는 조성을 할 수는 있죠.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695. 그럼 여기서 요거 빠졌는데도 힘든데 여기서 요만큼 더 빠져버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종합주가 지수가 이 정도 빠져버리면 여러분 지수는 물론 시가 상위 종목들이 같이 빠져가면서 밑에 빠져버리면 시가 상위 종목이 빠지면 밑에 그 시가총액 하위 것들은 더 빠지죠. 낙폭이 더 큽니다. 시가총액이 1% 빠지면 그 밑에 것들은 2% 3%씩 빠져요. 그런데 지수를 1% 빼고요. 가둬놓고 밑에 것들 뜯어 팰 수도 있어요. 시가 상위 종목들을 가만히 별로 안 빼고 그걸로 잘 지탱시켜 놓은 다음에 밑에 것들을 막 뜯어 패면 확 쏟아져 버리죠. 그래 버리면 지수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종목의 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몰빵을 하고 신용 쓰고
이 빚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빚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좋은 거 사요? 다 어디 저기 핫바리 종목도 사지. 어디 저기 뭐 1,000원, 500원, 2,000원짜리 뭐. 네, 어디 좀 개잡지들 많이 사지. 무슨 좋은 종목들을 해서 사지는 않잖아요. 또 추세가 뭐, 응? 살아있는 것도 사는 것들도 아니고, 무서워서 어떻게 사? 올라가는 건 무서워서 안 사고, 내려가는 것은 만만하니까 샀는데 더 내려가고, 옆으로 행보했더니 가지도 않고도 옆으로만 계속 행보를 하고. 신용 쓴다는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무슨 시세를 보겠어요. 뭐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혹여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콧물 눈물 다 흘려봐야 알라나. 자,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증시만 폭락한 게 아니라 원자재도 폭락하고 모든 상품들이 다 폭락을 했죠. 그 와중에 금이 올라왔었고, 그런데 요즘 또 금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선전을 많이 하면 좀 위험해. 금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네. 금 안전사는 글쎄요. 금 조정 들어오겠는데. 근데 금도 ETF로 금 투자한 사람들은 별로 수익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뭐 채굴하는 광산 업종에다가 투자한 데만 돈을 벌지. 힘이 약하네요. 약해. 이거 뭐 조정 들어오겠네. 주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금값 떨어지죠. 떨어지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계속 올라와서 제대로 올라서. 코로나 때도 역시 금이 폭락을 했었네. 모든 자산이 다 폭락을 했어요. 원유는 뭐 마이너스 40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40이 되다니 참. 코로나 때 안 빼더니 원유까지 다 작살내버려. 원유 많이 올랐네. 음. 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번 폭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산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세계에 있는 대금액을 굴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일명 국부펀드라고 그러죠. 손정희도 국부펀드 만들고 그랬잖아요. 손정희 펀드에서 만들었죠. 자, 세계에 있는 국부펀드가 있는데 이 국부펀드들이 움직이는 동향이 있어요. 자, 이 국부펀드는 물론 이제 국가에서 대놓고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이면서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이고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걸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 개인들처럼 테마 쫓아가면서 투자하지 않아요. 국부펀드는 테마 쫓아가고 뭐 어떤 게 급등 올라갈까, 네, 그런 거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투자를 하면 최소 2년 3년, 길게는 5년, 더 길은 것은 10년 막 이렇게씩 가죠. 그런데 이들이 가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될 때마다 포트를 변경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포트를 변경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포트를 변경하겠죠. 포트를 변경합니다. 근데 이번에 많은 국부펀드 중에서 상위 랭킹에 있는 국부펀드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국부펀드도 손실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수십억, 몇천억, 뭐 몇천억이 아니죠. 네, 조 단위로 그냥 돈을 지금 손실이 났죠.
그렇게 났는데 그렇다고 그네들이 뭐 다 손절하고 막 주가 팔아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국부펀드에서는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주식을 더 담고 있더라. 완전 개인들하고는 반대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서 주식을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대신에 많은 것들이 조금 바뀌었다. 예전에 그 국부펀드 있었던 한 2년 전, 3년 전 그때 당시에 이들은 IT 정보기술과 이미 헬스케어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3년 전 2016년 17년 이때서부터 이미 그 전서부터 해왔었지만 비중을 늘려가고 IT 정보기술을 하면서 이미 투자한 것이 지금 효과들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리미리 선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고 보유하고. 재밌는 것은 워린 버핏이 팔았던 종목들을 국부펀드에서는 사고 있더라는 겁니다. 국부펀드는 사는 걸 워린 버핏은 팔고 국부펀드에서 파는 건 워린 버핏이 사고 거꾸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해서 일부는 현금화하는 것도 있고요. 현금해서 뭐 주식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해서 현금을 갖추는 것도 있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에 비해서 또 사고 있는 그런 국부 펀드들도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국부 펀드입니다. 자, 보시면 전 세계 국부 펀드 자산 총액이 약 8조 160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947조 2,840억 원. 9,900조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참. 7조도 어마어마한 건데 9,900조면은 어마어마하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큰 1등이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1조 1867억 달러를 가지고 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설립은 1990년도에 노르웨이가 그 석유 터지면서 오일 발견되면서 그때 국부펀드 하면서 됐죠. 대단한 나라예요. 얘네들이 국부펀드 중 최고 수준 투명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일부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을 조금 팔았다. 그 다음 2등이 중국투자공사입니다. 9,400억 원, 2007년도에 됐네요. 그 다음 아랍에미레이트, UAE, 아부다비, ADI, 얘네들 UAE가 5,796달러, 쿠웨이 5,300, 얘가 4등이네요.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싱가포르, 중국, 싱가포르, 테마색, 중국 정보사회보장기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습니다. 와, 중국이 많네요. 여기 중국투자공사, 중국 SAFE, 중국 전자사회보장기금. 근데 국부펀드에 많은 게 차지하는 게 또 중동이 또 많죠. 역시 오일이 많이 나도 돈이 많은가 중동 쪽이 더 많아요. 참 연도로 보면 참 오래됐네요. 다들 오래됐어요. 가장 안 된 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PIF네요. 2008년도에 3,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국부펀드, 카타르 같은 경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에 다 모여 있네요.
노르웨이는 이쪽, 중국은 뭐 저기니까. 카타르는 영국 헤르즈 백화점, 뭐 더샤트 타워, 프랑스 프로축구 팀도 가지고 있네요. 음, 카타르, 쿠웨이트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중국하고 관련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네, 실권자가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 양반이 대빵인가 봐요. 네, 왕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상당히 얘네들 좀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UAE, 아부다비, UAE가 두 개 나가네요. ADIA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 얘네들은 좀 공격적으로 오는 거고, 얘네들은 좀 보수적으로 오는 거고. 두바이 구부 펀드도 있네요. 아, 아랍에미리트가 많네. 두바이는 두바이의 핵심 자국 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네요. 이런 어떤 큰 있는데, 이번에 원유가 폭락하면서 이 원유에 있었던 이 중동 지방에 있던 국부 펀드들이 대단한 변신을 갖게 됐어요. 노르웨이도 원래 오일이 많이 원전 발견해서 굉장한 오일이 됐죠. 얘네들이 지금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즉 원유랑 천연가스 판매를 해서 오일머니로 기반한 산유국 국부펀드, 얘네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했지만 그것에 아랑곳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일부는 뭐 현금을 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떤 저유가로 인한 재정 수익 감소 있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여나 세계 금융이나 아니면 원자재 시장에 또 제2차 충격파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현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부 펀드마다 틀려요. 어느 나라는 현금화를 많이 하고 어느 나라는 또 적극적인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국부 펀드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PIFA, 얘네들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PIFA 얘네들이 어느 방향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물론 얘네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겠죠. 얘네들이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래도 세계에서 있는 국부 펀드 중에 한 나라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는지 모습을 봤었을 때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대충은 감이 오겠죠. 그럼 우리는 뭐 참고사항 하면 되겠죠. 결국은 세계에 이렇게 큰 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보다 더 큰 세력들도 있죠. 얘네들도 세력이 일종이지만 얘네들보다 더 큰 세력들도 존재를 합니다. 뒤에 또 그래서 세계 나라의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계 국부펀드 순위입니다. 순위. 자, 아까 보면 뭐 노르웨이, 차이나, 예, 쭉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KIC. 한국이 15번째. 한국이 15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크네요. 한국이 15번째로 커요. 세계, 하기야 뭐 국민연금이 뭐 세계에서 한때는 5위 안에까지 들 정도였었나요?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 국민연금 걷어서 그래. 그럼 이번 이런 사태 있을 때 좀 잘 좀 방어 좀 하지. 방어도 잘 못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보라색으로 돼 있는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다 중동 쪽이에요. 중동. 15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와, 거의 뭐 40%가 중동이네요. 나머지 노르웨이랑 차이나, 중국이 뭐 하나, 둘, 세 개나 되고, 노르웨이하고 중국 빼놓으면 싱가포르가 2개 있고, 홍콩, 터키, 한국. 자, 한국도 대단하네요. 한국도 큰 돈을 굴리는 나라 중에 하나네. 그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예전에. 국가도 세력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떨어지고 하는 거 가지고 국가 욕할 필요 없어요. 그네들도 세력이에요. 그네들도 자산이 쌓아서 사가지고 높을 때 파는 게, 그게 상도 매매죠. 국가에서 개인들 투자해서 돈 벌으라고 일부러 막 주가 올려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가끔 그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 정권 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권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마지막 정권 마지막 때는 어때요? 주가를 올리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정권을 잡고, 다음 정권 잡은 데서 한 1, 2년 동안은 주가를 많이 빼죠. 왜냐면 자산이 높아졌으니까 낮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 폭락시킨 다음에 그때 밑에서 사가지고 또 본인 임기 다 할 때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 국가도 세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세금 걷어들이는 게 한계가 있지.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들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국민들 반발 일어나죠. 그러면 비공식적인 세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많이 끌어들이게 해놓은 다음에 폭락시켜서 싹 국민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싹 빼가는 거죠. 그걸로 세금으로 대체하는 거죠. 여러분, 세금에서 내는 돈이, 우리가 뭐 돈 내는 게 얼마나 된다고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네? 국가만을 믿고 잘해주겠지 잘해주겠지. 아닙니다. 국가도 세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이게 주말 한 주가 다 될 때쯤이면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목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주목받는 국부 펀드가 바로 사우디의 PIF라고 그럽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세계 국부 펀드 중에 사우디 PIF. 근데 이 국부 펀드가, 사우디가 유럽 메이저 석유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답니다. 네,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3,2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90조 정도 되네요. 390조 4천억 원 정도.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로열터치셀, 네덜란드, 그리고 토탈, 프랑스, ENI, 이탈리아, 에코노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에 대한 메이저 석유 회사에다가 약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200억 원어치를 투자를 했네요. 많이 했네요. 오히려 원유가 떨어질 때 얘네들은 원유를 샀네요. 지네들이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산유국, 즉 석유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원유 폭락할 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올 정도면 그 전에 실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한 달 전이면 4월 달 이때쯤이에요. 네, 여기 빠졌을 때, 코로나 때 폭락했었을 때 이때쯤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사놓고 이때 공시를 하면 이때 해서 나오는 거니까. 네. 신문은 한참 후에 나오죠. 공시를 맨 나중에 하죠. 그래야 얘네들이 샀다는 뉴스 나오면은 걔네들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나니까 얘네들이 몰래 사놓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샀다 공시를 하면 여기서 공시가 떠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벌써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국영,
네, 아람코 석유 회사, 아람코 회사입니다. 이번에 상장해가지고 됐다가 이번 코로나에서 완전 폭락을 했어요. 즉 거의 한 39달러, 38.7 정도 되나요? 이게 이번에 27달러까지 빠졌으니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이런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얘들은 이런 나라에다가 또 자국 나라 어떤 아람코에도 주식을 샀겠죠. 본인들도 사죠. 지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27달러, 33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어제 기준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메이저 석유 회사 주가가 이번에 유가가 급락하자 사우디가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대규모 선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사우디는 자기 나라 즉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에 만족하지 않고 유럽 석유 기업에 또 영향력을 키워서 본인이 세계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거 석유 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좀 힘이 파워가 커지면 주위에서 누군가가 삐쩍삐쩍 거리더라도 지가 본인이 방어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또 주위에 다른 또 동맹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한번 뭉치자 해가지고 뭐 세계에서 석유에 대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올 때 좀 방어하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뭐 석유가 진짜 급락을 했죠. 우리 그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보니까 뭐 900원대까지 나왔죠. 900원대를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석유가 900원대 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 세월이었는데 1000원이 무너진 것까지 봤었었죠. 경유 같은 경우는 900 진짜 900원대, 예, 900원 초까지도 막 내려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유가 많이 폭락하긴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2008년도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석유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뭐예요? 나중에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고, 예, 안정세가 접어들 거다 생각을 한 거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했겠지만 아무튼 뭐 떨어지는 건 한계가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자, 보시면 사우디 국부펀드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자, 2020년도 1분기 기준입니다. 보면은 여행, 항공, 레저 쪽에 43.75%, 에너지 자원 쪽에 24.7%, 금융 쪽에 11%, 기술 쪽에 8.48%, 엔터테인먼트 쪽에 4.58%,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합쳐서 7.4%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여행, 항공, 레저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행, 항공, 레저에 관련된 주식 샀나요? 나 샀다 하시는 분 1번, 나 샀다 하시는 분 1번, 여행, 항공, 레저 쪽에 나 주식 샀다 하시는 분 1번. 음, 이 지금 사우디에서 이렇게 샀대요. 저 여러분들 보고 이거 사라 마라 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자, 에너지 자원 쪽에도 이렇게 돼. 에너지 자원 뭐 지금 원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금융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네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약간의 조금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얘네들도 골고루 샀죠? 얘네들도 골고루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골고루 안 사잖아. 그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 비에너지 분야에도 투자를 했다. 이게 비에너지 분야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네. 이 양반이 추진하는 경제적인 비전이 있어요. 바로 비전 2030.
우리나라도 뭐 경제개발 5개년 뭐 이런 거 하듯이 얘네들도 뭐 이런 비전 2030 해서 앞으로 뭐 10년 후, 지금 20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경제개발 뭐 10개년 계획 그런 거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뭐 5개년 계획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경제개발 5년 계획인가 뭐 5개년 계획 그런 거 있었었죠. 네. 그런 거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전 2030, 즉 2030년 10년 후에는 이런 어떤 비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문화 콘텐츠와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이 뭐 본인 나라도 뭐 관광도 하겠지만 UAE 아부다비도 거기도 관광으로 많이 수입을 얻고 있죠. 그네들도 뭐 도시 만들고 인공섬 만들고 호텔 같은 거 막 짓는 것이 하나의 그것이 관광이 돼버렸잖아요. 세계에서 보지 못한 건물들도 막 짓고 사막 한 거 도움을 해가지고 스키장도 만들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문화 콘텐츠와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한다. 물론 뭐 본인 나라에서도 투자도 하겠지만 뭐 다른 나라에 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즉 EPL, 네, 이쪽에 뉴캐슬 유나이티드 지분을 80%, 즉 3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4,532억 4,900만 원이랍니다. 이 정도 인수하기로 했대요. 합의했대요. 아, 그럼 축구 쪽에 건가요? 세계 최대 또 크루즈 기업 미국 카니발 지분을 8.2% 했네요. 네. 그리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라이브레이션 지분을 5.7% 정도 했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런 비중으로 산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여행, 항공, 레저를 샀다라는 것은 앞으로 뭐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에너지도 뭐 갈 거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쭉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명공학 쪽도 사고 IT 쪽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자, UAE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ADI와 무바 달라, 네, 이렇게 두 개 펀드 회사가 있는데 국부 펀드가 있는데 ADI는 보수적이고 안정적 투자를 하는 쪽이고 자산이 5,800억 달러 되고요. 무바 달러는 IT나 헬스케어, 생명공학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자산이 2,3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서 이쪽 생명과학이라든가 디지털 헬스 분야 이런 쪽으로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IT는 안 빠지죠? IT는 안 빠져요. 근데 이게 헬스케어가 제가 예전에 무방에서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향후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요거 무료 방송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이쪽 생명공학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한 인지도가 높아져 갔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쪽 생명공학 쪽 헬스케어 쪽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관련된 주가들은 가는 놈은 계속 간다. 그런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발굴하면 향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겠죠. 여러분도 한번 발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타르 QIA, 카타르 쪽에서는 북미 쪽
북미 쪽에다가 많이 해요. 그게 미국 쪽하고 뭐 캐나다 이쪽, 그리고 아시아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네요. 얘네들이 아시아 쪽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남미 쪽하고 또 아프리카 쪽에는 투자를 더 검토 중이네요. 그러니까 다 보면 남들이 잘 안 가는 쪽으로 가죠. 이 북미라고 해봤자 뭐, 꼭 미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위에 캐나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냐, 좀 저평가된 자산에다 투자를 하겠죠. 아니면 뭐 IT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제가 봐도 아프리카가 앞으로는 투자하기 좋은 것 같아요. 중남미도 괜찮죠. 중남미도 아직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 중남미 쪽은 뭐, 좀 브라질도 뭐 괜찮고, 뭐 남미 쪽, 중남미도 괜찮고, 중간. 여기 중남미도 요즘 떠오르는 샛별이죠. 이게 세계가 돈이 되는 곳은 돌고 돌아요. 그래서 한쪽이 거품이 생기면 그게 꺼질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자산 낮은 곳 가서 올려놓고 이게 푹 빠지면 다시 또 일로 오고 돌고 돕니다. 어느 한 나라만 계속 잘 살고 어느 한 나라는 계속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잘 안 되는 곳에서 발굴을 해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거지, 이미 인기 있는 곳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재 이 중동에 있는 국부 펀드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옛날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공격적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재미를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도 뭐 금융위기, 미국 시티그룹 같은 게 망하고 그래가지고 뭐 약간의 어떠한 좀 피해들도 봤지만 그래도 어, 그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역발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다 지금 죽네 안 되네 안 되네 할 때 얘네들은 돈을 막 쏟아붓고 있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카타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뭐 물류라든가 IT, 원격 의료 이런 쪽에다가 또 투자를 하네요. 얘네들이. 노르웨이 펀드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1월달 1분기 때 약 7조 8,700원어치 현금을 했네요. 현금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노르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산유국 중에 우리나라 주식 보유 규모입니다. 노르웨이 펀드 여기가 1등이라고 그랬죠? 얘들 뭐 채권도 초창기에 팔았다가 지금 하반기 때는 우리나라 또 채권도 다시 또 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주식 보유를 현재 이게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노르웨이 2.6%, 사우디아라비아가 1.3, 아랍에미레이트가 1.2, 얘도 국부펀드죠. 외국인 투자 비중이 약 5.1%를 차지하고 있네요. 5.1%면 뭐 많은 거죠. 이 세 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사우디는 이 색깔인데, 사우디는 2015년도 이때 당시에 이 원인이 얘들이었네. 2015년도에 폭락시킨 애들이. 아주 그냥 사우디 얘네들이 돈을 싹 빼갔구만. 그래서 이때 2015년도에 폭락을 했나요? 이때 폭락 엄청나게 있었었죠. 7월 8월 달에 노르웨이도 이때 같이 팔았었네. 국펀드 이때 팔았었네.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랬었어요. 이때 아주 힘들어서 주식시장에 안 들어왔었죠.
2017년도 굉장히 올라갈 때 18년 이때 당시에 사우디는 다 팔아버렸네. 노르웨이는 오히려 좀씩 사고 2019년도에 샀네요. 원유는 자꾸 떨어졌네요. 네, 이때 당시도 원유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폭락해서 쑥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자, 2014년도 색깔 있는 게 2014년도, 요 회색이 2020년도 2월 기준입니다. 2020년도 2월 달 기준으로 노르웨이는 오히려 한국 주식을 오히려 더 샀다. 한 2조 원어치를 더 샀네요. 사우디는 16조 원이었던 것을 절반인 8조 원 밑으로 확 내려버렸네요. 6년 사이에 엄청나게 절반을 팔아버렸네요. 아랍에미레이트는 한 9조 원 정도에서 한 7조 원에서 한 2조 원 팔아버렸네요. 그만큼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1등으로 하고 있는 국부펀드, 세계 1등 국부펀드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의 비중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도 보여드리겠지만 레이달리오가 예전에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무방을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레이달리오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1.6%였었습니다. 1.5, 1.6, 거기다 1.7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2%로 달성을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0.3 정도 더 샀습니다. 지금 0.3이면 아이고 별거 아니네. 아니죠. 그네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0.3%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상당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이 그렇게 했다. 근데 아까 여기 우리 봤지만 얘들이 이거 살 때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데 막 몰빵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산 데가 어딘가, 피스북이었나? 여기 어디가 한 4%? 4%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1%, 2%, 0.5, 예, 0.7, 뭐. 여러분, 이 돈 많은 이 펀드에서도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사봤자 2%죠. 2%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인 거고 거의 다 1% 미만으로 사죠. 근데 개인들은 막 50%, 60%막 몰빵해버리니, 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봐보세요. 이게 지금 24개 샀지만 24개만 샀겠습니까? 여기에 수백 개 있겠죠? 얘네들도 이렇게 다 나눠서 사는데 왜 여러분들은 종목을 몇 개 가져가요? 왜 압축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종목 압축해 준다면 좋아가지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된통 당하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으세요? 자금이 커서 나누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요. 투자는요, 자금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 다야. 그러면은 그거 상대성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00만 원이 돈도 아니지만 1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은 그 사람은 엄청 큰 돈인 겁니다. 그럼 100만 원인 사람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10만씩 해가지고 10개를 사면 1000만 원 있는 사람, 에게 100만 원 가지고 10만씩 10개 사냐? 그냥 한 방에 하나 사버리지. 그 뭐 그 돈 된다고 그렇게 사? 아니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10만씩 사도 그 10%씩 산 거예요. 재산의 10%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액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중으로 따져야지. 그래서 이들도 돈은 많지만요, 작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들어가면 그거 하나로 해서 잘못되면요, 다른 펀드들까지 다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 1000만 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다 뭐 1%, 2%씩 사고
다른 특정한 어떤 한 종목이라면 30% 샀어. 그런데 30%산 그 종목이 개판을 쳐버리네. 그러면요, 그 포트폴리오가 개판돼 버려요. 그건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리스크에 대한 생각인 거죠. 리스크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그걸 개인들이 모르죠.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사실은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지. 귀찮거든. 자, 노르웨이 국부펀드 채권 보유입니다. 네. 시합 부자님, 저 5천 가지고 100종목 나누면 50만원 수익률이 떨어져 보여서요. 시합 부자님, 그 저한테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고민을 깔끔히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꽃길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5천만 원이면 큰 거죠. 투자금 5천만 원이면 큰 거잖아요. 여러분, 5천만 원이요 5억이 될 수도 있고요 50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 그 예전에 이분 혹시 들으려나 모르겠네. 이 방송은 드실라나?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계좌를 봤는데 카페 집사를 비상장 때 샀나봐요. 1,000원대인가 2천 3천원대인가 사가지고 하여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3천만원치 샀는데 이게 50억이 됐어요. 여기서 저한테 50억 계좌를 보여주시더라고. 3천만원이 50억이 돼버린 거야. 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사놓고 여기서 삼성전자 사놓고요. 여기 5천만원 넣어놓고 여기 갔다고 해보세요. 돈이 얼마가 되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을. 그냥 대충 여기서만 해도 이게 뭐 8천원에 샀었어도 이게 지금 500%니까 여기서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5배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2억 5천인가요? 5천만원이 525 2억 5천 된 건가요? 여기서는 77배 됐네. 624원에서는 여기서 5천만원에서 샀으면은 77배면은 35억 된 건가요? 350억이 된 건가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여러분. 자, 이건 뭐냐면요. 노르웨이가 국부펀드 채권, 노르웨이 국부펀드 채권을 보유한 겁니다. 2019년도 세프템버 30일, 11월 달이죠. 네, 11월 달에 보유한 기준입니다. 자,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아요. 여기 일본도 있고 게르만, 독일, 프랑스, UK, 스페인. 그런데 한국이 여기 있다라는 거.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총 10개.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굉장히 큰 국부펀드잖아요. 1등인데 10위 안에 중에서 대한민국이 7위에 랭킹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채권을 샀다는 것은 뭐예요? 안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이게 원래 팔았다가 다시 다 산 거예요. 한국 걸. 근데 한국 사람만 한국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지가 좋은데. 그러니까 네이달려도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늘리고 얘네들도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안 빠지고 이렇게 계속 어
지금 뭐 조금씩은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건 조정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거 조정은 뭐 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는 가지도 않네. 아유, 얘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뒤로 다 바꾸고. 삼성전자 산 사람들 참 속 터지겠다. 아이고, 장 막판에 그냥 쭉 밀어버리네. 나폭 반등. 그러니까요, 나폭 반등 올라간 거예요. 쭉쭉쭉 미네. 와, 오늘 뭐 많이 빠지네요.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 지금 신용 쓰고 몰빵한 사람들은 힘들겠네. 힘들겠어요. 포트를 쭉 가지고 있으신 분들 괜찮은데 이게 지금 포트상으로 골고루 사신 분들은 지금 한 1%대 빠졌겠네. 1.5% 정도 빠졌겠네. 지수만큼 빠졌겠네. 많이 빠져봤자 지수만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수보다 더만큼 빠지죠. 왜냐면 지금 지수는 1.49 빠졌는데 종목들은 막 3%, 4%씩 빠지죠. 심한 것은 막 5%, 7%씩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아, 갈만한 종목에 보통 비중 실는다고요? 갈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데요? 그걸 본인이 갈만하다고 해서 샀는데 그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음, 그렇죠. 네, 지난 교육 영상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것까지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룸이 여러분 이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특강했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 이걸 저희 방에 오면 이걸 필수로 들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필수로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꼭 알려드리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뭐 좋은 기회죠? 네,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지금 주가가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아직도 살 종목은 많고요. 갔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도주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주도주는 뭐 오늘 같은 날도 안 빠지니 요즘은 뭐 또 요즘은 예전하고 틀려서요. 이 급등을 하면 그냥 쭉쭉 가요. 한 번에 밀어붙여 여러분. 도저히 개인이 못 따라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전하고 매매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력들도 예전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개인들도 지능적으로 더 예? 예전 같지가 않죠. 매매하는 게 더 뛰어나듯이 세력들도 거기에 맞춰서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더 뛰어난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하죠. 음. 그렇죠. 비중 실적 계속 우리 추세 추종 전략으로 나가죠. 추세 추종 전략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그거 추세 추종 못해요. 무서워서. 절대 못 삽니다. 왜냐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추세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추세 추정도 뭐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은 나중에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다시 조정 들어오면 오히려 거꾸로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수익 났다가도. 아, 삼천리 자전거 잘 올라온다. 무섭, 야, 이거 뭐 두 방 빵빵 올라오네. 그죠? 네. 잘 가네. 얘는, 와, 뭐, 이격 단기 때려야 되겠네. 아이고, 얘 올랐다가 또 다 빠져버렸네. 장이 빠진가 빠져버리네.
무섭죠? 쭉쭉쭉 그냥 가는 거 많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뭐, 음,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런 거 같다고 이런 거 사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이런 데서 사면은 뭐 이거 얼마나 사겠어요? 이런 거 함부로 잘못 샀다가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게. 네. 주식은 감도 중요한 거예요. 직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직감은 오랜 경험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직감이 나오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베이직도 없는데 나오는 감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뛰어난 그게 아니면 힘들죠. 인버스들이 막 올라오네. 오늘 빠지니까. 인버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이 또 홍보까지 해주시네. 인생 공부도 되고 많이 된답니다. 음. 여러분, 뭐 무서운 거, 이런 건 뭐 장난이 아니죠. 가는 게 막. 여러분, 이게 봐보세요. NC 소프트 같은 거 봐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참, NC 소프트 장난 아니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안 사잖아요. 여기 뭐, 아이고, 50만원 너무 비싼데? 뭐, 60만원 너무 비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여기서 사라고 한다고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분이 여기 와서 아이고 여기 78만 원 하네 그냥 사세요 NC소프트 그러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1번 사겠다 2번 안 사겠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NC소프트 여기서 살아오면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1번 산다 2번 안 산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딱 답변은 우리 철학사사님 한 분만 주시네 아 너무 하시네 목까지 쉬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변도 안 주시고 호응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좋지. 그래서요, 종목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거 지금 여기서 막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옛날에 간 걸 두고 얘기를 할게요. 이걸 어떻게 사요, 여러분? 이거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요? 25,000원에 여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거 산다 3번, 안 산다 4번. 아, 지금 간 거 보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만 봤었을 때 뒷모습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이건 뭐 표가 났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만 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산다 3번 못 산다 4번 못 사요 그래서 주도주는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사요? 여기서? 여기서? 거기는 못 사도 여기는 살 수 있어요 하고 여기서 산다? 여러분 여기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여기서 사요? 전지 이렇게 봐보세요 차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사요?
그럼 여기서는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산다 3번, 아니다 3번 4번 했으니까 산다 5번, 못 산다 6번.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딱 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음, 사신다는 분들은 계시네. 이분들은 조금 담력이 세신 분들이야. 뒤에 간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 봤었을 때를 본다는 거예요. 뒤에 간 걸 보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만 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거의 못 사요. 사도 진짜 뭐 쬐끔만 살까 여기 이런 데서 막 못 사요. 이렇게 가도 못 사. 이렇게 가도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거다 여기 오면 사. 여기는 또 사. 이런 데는. 네. 아니면 여기서 사든지. 여기서는 사죠. 여기서는 사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팔 수 있냐? 절대 못 팔아요. 왜 못 파냐? 이걸 봤거든. 꿈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팔어? 아이고, 내가 이걸 사가지고 20% 먹으려고 온 줄 알아? 이런 걸 바라보고 왔는데 못 팔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못 팔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꿈을 신고, 아, 내가 엄청난 좋은 차를 살 거야, 좋은 집에 갈 거야, 이 돈으로 여행을 어딜 가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사놓고 꿈이 부풀어 있지. 와, 나중에 내 이게 10배 가면은, 와, 20배 간다면 돈이 얼마야? 어마어마한, 야, 지금 1억이 한 10억 되겠네. 그런 꿈을 꾸고 있죠. 삼성전자 사놓고. 본인이 그렇게 꿈꾸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이 다 이루어질까요? 남들도 다 꿈꾸고 있는 꿈인데 그거 어떻게 이루어져? 아, 얘 뭐 엄청 참 무섭네. 조정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면 신용이 3.2%나 되네. 원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원유 이거 인버스네. 인버스 좀 떨어지니까 됐네. 인버스들 사신 분들 막 더 빠지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겠네. 그죠? 네. 아, 오늘의 1등은 삼천리 자전거네. 삼천리 자전거. 대박이네요. 오늘 종목 다 빠지는데 얘가 강하네. 네. 그래,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느덧. 아이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네. 아, 제가 사라고만 사요. 네. 오늘 즐거운 주말이네요. 주말 동안에 뭐, 다음 주에도 좀 조정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5월 22일이잖아요. 펀드 매니저도 월급 받으러 가야죠. 다음 주에는 얘네들 이제 매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 교체 작업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격 난 거 사시면 고생합니다. 함부로 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보여준 종목들 사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샀다고 막 사셨다가 나중에 뒤로 물려버려서 저 원망하지 마시고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추천주 아닙니다. 다 추천주 아니에요. 저희 이거 다 팔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팔으려고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살 것 같으면은 제가 왜 보여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이런 애들도 막 신용이 많은데, 아유, 신용 그래도 좀 빠졌네. 13%까지 갔다가 푹 빠져버리면
오늘도 신용도 막 끈적끈적 하겠네. 훅 빠져가지고 그냥 막 신용 싹 쓸어내버려.